전체적인 2차전지 업황 2025년 6년까지는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되면 에코프로 매물 제치고 1등 탈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월 10일 2시 기준으로 수익률 현황을 가져온 건데요. 곧 지금 종가랑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다시 25%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 2차전지 요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10월 10일 오후 2시와 최고점 대비의 등락률을 나타낸 건데 46% 빠졌으니까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LG엔솔이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27%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가 35% 빠졌고 LG화학이 52%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 54%.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에코프로 BM이 62%. 양극재단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 분리막을 하는 SKI 테크놀로지 국내 1등이고 글로벌로도 탑3 안에 들어갔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워낙 공모가가 좀 높게 산정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빠져서 73% 가까이 빠졌고요. 전해액 기업인 엔캠이 62%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박 국내 1등인 SKC가 66% 가까이 빠졌고요. 지금 평균만 내봐도 다 지금 40% 넘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거는 동화기업인데요. 동화기업은 원래는 이 목재, 건자재 기업에 더 가까운 기업인데 동화기업의 자회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엔캠 다음으로 이 전해액 관련돼서 상당히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 부분이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엔캠 못지않게 이 전해액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 재미난데요. 첫 번째가 유통기한이 엄청 짧습니다. 3개월이나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지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수고요. 두 번째는 특수 냉장용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수 냉장용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도 기니까 너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지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 사실 엔캠이랑 캐파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동화기업이 2025년 기준으로 15.5억 평방메타 제곱이고 엔캠이 이제 지금 현재 23년 기준으로 25.5니까 엔캠은 이미 동화기업의 70% 넘는 캐파를 지금 이미 앞서고 있는데 엔캠 다음으로 동화기업이 굉장히 그 전해액 관련된 캐파를 늘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42%라는 거는 연초부터 오른 게 아니고 최근 한 두 달 동안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가장 2차전지 밸류체인 단에서 덜 빠진 거는 알루미늄 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극박을 만드는 사마 알루미늄이 고점 대비 15%밖에 안 빠졌고요. 거의 20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장비주가 가장 선전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류체인 흐름에서는 장비주가 가장 선전을 했는데요. PNT가 고점 대비는 29% 정도 빠졌고 하나기술이 30% 정도 빠졌고 자동화 설비를 하는 코인테크가 31%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이 지금 상당히 조정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계속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보다 과연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 반도체일까? AI일까? 로봇일까?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훈의 바로 써먹는 미래성장 10대 기업 분석 투자 스터디를 통해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저도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앞으로 더 많이 여기서 더 빠지면 더 많은 욕을 먹고 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2차전지를 떠나실까봐 그게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숫자가 기본적으로 찍히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넘버스가 제일 중요하고 숫자가 찍힌다는 거는 매출과 이익이 같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성장 히스토리,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성장 스토리도 갖고 있으면서 숫자도 찍히는 좋은 주식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숫자가 불안합니다. 성장 스토리는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AI나 로봇은 아주 좋은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 전혀 찍히지 않은 상태고요. 2차 전지 못지않게 지금 사실 부각받는 게 AI랑 로봇인데 AI 로봇이 2차 전지만큼 주가가 막 10배, 뭐 8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숫자가 찍히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2차 전지보다 다른 드디어 매력적인 산업을 찾았습니다 하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진다고 주도주의 자리를 잃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넘버스랑 그 히스토리인데 넘버스랑 히스토리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3분기에 실적이 나쁠 건데 3분기 실적이 나쁘다는 거는 새로운 팩트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따가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지만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가 돼서 그렇지 부정적인 뉴스를 반영 안 할 만큼 주가가 비싼 상황이 좀 아닙니다. 사실 부정적인 뉴스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업체별로는 기업별로는 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얼마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뉴스라든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가장 중요한 그 소위 말하는 숫자 측면으로 봤을 때도 3분기보다는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는 빠졌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 2025년 6년까지는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게 2025년 12월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2개월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주가가 많이 흔들리니까요.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댓글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김지훈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적인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도 여기서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확인할 게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눌렀던 거는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지 여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FP가 마치 뭐 모든 하이니켄 양극재 업체를 다 시장의 침투를 다 뺏을 것처럼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소음들. 세 번째는 LFP가 아무리 뭐 시장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포장을 해도 실제 자동차 팔리는 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의 판매량이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느 배터리가 많이 팔릴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 세 번째 모멘텀은 유럽과 북미에서 빠르게 어떠한 형태로든 합작의 형태로든 뭐 지분 투자 형태로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침투율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매월 체크를 해드리고 오늘도 가장 최신 8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개별 업체별에 따라 다르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리튬 가격입니다. 이따 표를 보여드릴 건데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50% 넘게 빠졌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지만 최근 4일간은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딱 옆으로 소위 말하는 횡보하고 기고 있는 형태인 거죠. 탄산 리튬 마찬가지고요. 수산화 리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 더 빠지지 않고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빠르게 양극재 업체들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례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은 점점 포스코 그룹사를 통해서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와 그 하이니켄 양극재에 들어가는 광물을
계속 완성차 업체가 사급받는 물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자기네들이 자체 조달하는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을 올리면 올릴수록 아무리 리튬 가격이 빠져도 자체 조달하는 게 커지면 당연히 마진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3분기에 LNF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움이나 코스모 신소재보다 월등히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포스코 그룹사로부터 자체 조달하는 비중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양극재 업체들이 차세대 양극재를 잘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양극재라고 하면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다 같은 개념입니다. 망간이치, 하이망간, 고전압 미드니켈 다 같은 개념인데요. 망간 자체가 안정성을 뛰어나게 하는 소재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싸거든요. 그래서 망간의 비중을 높이면 비싼 리튬이나 니켈의 비중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용화가 정말 멀지 않았다. 1년 안에 상용화 가능성이 아주 발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거는 에코프로비엠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다 잘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망가니치, 고전압 미드니켈을 준비하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이 발빠르게 상용화되면 상용화될수록 LFP 관련된 양극재는 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양극재 마진이 박하다. 양극재 마진 7%밖에 안 된다.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단결정 양극재가 매출 기준으로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단결정 양극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기술적으로 단결정 양극재 소개해드렸는데 단결정 양극재는 기존에 지금 하는 양극재의 결정 구조는 다결정이에요. 단결정이 훨씬 말 그대로 결정이 하나니까 훨씬 에너지 구조가 단단하고 더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에너지 효율과 밀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결정으로 가면 양극재 업체들이 마진이 좋아져요. 생산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5월 달에 첫 상업 생산에서 아주 발빠르게 단결정 양극재 마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결정 양극재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주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목됐던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율이 상당폭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도 100% 다 단결정 양극재로 바뀔 경우에는 우리 양극재 마진을 13%에서 1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포스코 퓨처엠을 필두로 포스코 퓨처엠 지금 단결정 양극재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웹, LG화학, LNF 모두 단결정 양극재가 매출 비중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양극재 마진은 좀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급별 차이인데요. 모든 2차전지 업종을 다 파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90만 원이 깨지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에서 오히려 개인이 많이 팔고요. 기관과 외국인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보시면은 수급 현황에 보시면 요거는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기관은 꾸준히 지금 빨간 게 더 많이 보이시죠. 꾸준히 지금 최근 들어서 요 가격 28만 원 밑에 가격대에서는 계속 좀 매력적이라 보고 매수를 계속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수급의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다 50%, 에코프로비엠 60%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호재가 있는 거네요. 망간 이슈도 있는 거고 단결정 양극재. 단결정 양극재 비중하면 마진이 좋아지는 거고요. 리튬 가격이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말씀 주신 대로 리튬 가격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당연히 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계속 악재로 받아들였던 3분기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건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나쁠 건 알겠고 4분기에 얼마나 실적이 회복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양극재 기업 중 가운데 약간 탑픽을 꼽자면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 쪽이 될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단결정 양극재를 이미 2분기부터 매출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단결정 양극재로 빠르게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106조 수주 받은 게 본격적으로 반영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4년도부터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포스코 퓨처엠만큼 코스모 신소재도 80%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데 밸류에이션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싸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캐파가 20만 톤이 되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71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가는 거니까 훨씬 포스코 퓨처엠이 당연히 밸류에이션 더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이거를 왜 이렇게 그 저평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를 왜 이렇게 싸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이 음극재 생산 능력, 그건 절대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음극재 생산 능력 관련돼서 글로벌 4위권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실리콘 음극재의 후발주자여서 그렇지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 관련돼서는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 그다음에 또 중국의 샹샹 뭐 이 정도 업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4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 대한 음극재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왜? 비싸니까.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기 전 단계가 지금 인조 흑연이거든요. 근데 인조 흑연도 실리콘 음극재만큼은 아닌데 만만찮게 비싸요. 천연 흑연보다 2배 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최초로 포스코 퓨처엠만 가격은 천연 흑연의 가격인데 성능은 인조 흑연이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안정성도 뛰어나면서 에너지도 고출력이면서 충방전 속도도 빠르면서 구조적으로 단단한 게 인조 흑연이거든요. 근데 그 천연 흑연의 소재를 가지면서 인조 흑연의 성능을 가진 저팽창 천연 흑연 음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개발을 했습니다. 가격만 천연 흑연처럼 싸면서 성능은 인조 흑연 성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면서 가성비를 바탕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25년 말부터 26년도에 상용화 되니까 아직 2년의 또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럼 그 2년의 시간이 남은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저팽창 천연 흑연 음극재를 아마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양산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가성비를 바탕으로 이 인조 흑연을 상당히 많은 부분 대체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지 않더라도 25년 기준으로 지금 인조 흑연, 천연 흑연 합쳐서 연간 37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는 32만 톤이었는데 더 상향 조정한 거죠. 15% 이상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가치가 당연히 부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NCM 811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을 가장 잘 팔고 있어요. 이미 LG 엔솔에 납품한 것도 NCM 811이고요. 삼성 SDI에 최근에 수주받은 것도 NCM 811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가장 좀 잘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코 그룹사로부터 리튬과 니켈을 내재화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그룹사의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한테서 그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 전구체를 받잖아요. 네. 다행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었지만 11월 달에 드디어 상장이 되잖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자회사가 따로 없고 포스코 퓨처엠이 자체적으로 전구체를 조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왜냐? 전구체는 지금 아직도 양극재는 뭐 공급 부족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전구체는요. 양극재가 예를 들어 전체 캐파에 뭐 70에서 아주 뭐 나쁘게 또 언론에서 뭐 깎아내리면 80%까지 이미 목에 찼다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요. 왜냐면 그거는 뭘 고려를 안 했냐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0% 71만 톤 한다고 해서 71만 톤이 절대 안 됩니다. 71만 톤에 가동률 85%만 되면 베스트예요.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71만 톤에 곱하기 0.85 하면 벌써 60만 톤대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품 수율이라고 하는데 생산 수율이 90% 수율되면 뭐 거의 완벽한 거거든요. 그러면 90%가 되기도 어렵지만 90%로 잡을게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71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71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출하되는 거는 60만 톤 미만일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서 20만 톤 넘게 갭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에서 20만 톤 넘게 갭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게 연쇄적으로 LG와 그 정도 갭 존재할 거고 LNF 그 정도 갭 존재할 거고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 갭이 존재하면 디자인 캐파라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100% 가동률에 100% 생산 수율 했을 때 그 정도 지금 뭐 언론에서 떠드는 양극재가 공급이 초과되는 상태가 나온다는 거지 실제 공장을 돌려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캐파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너무 그런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 해야 되고, 단결정을 통해서 마진율을 높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전구체의 내재화율이요 가장 지금 잘 돼 있는 게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움인데 30%도 안 돼요. 20%대예요. 그럼 이 전구체를 20%에서 40%, 60%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요, 향후 5년 내에 우리 전구체 내재화율 80%까지 올리겠다 했거든요.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포스코 퓨처엠 80% 전구체 내재화했네, 잘했네, 끝이 아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 80% 내재화하는 순간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 원가는 엄청나게 절감되고요. 마진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에코프로비움은 45%에서 50% 내재화하겠다고 했는데, 에코프로비움이 40%만 전구체 내재화해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은 아마 50% 넘게 올라갈 거고요. 그냥 에코프로 BM 내재화하는 물량만 50% 넘게 올라갈 거고요. 에코프로 BM의 마진율도 지금 뭐 6% 하면 잘 나왔다 하는데 6%에서 9%, 10%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구체 관련돼서도 가장 잘 된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서,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게 너무 비싸다, 너무 고밸류다, 뭐 2027년 거 땡겨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PEG로 계산해보면 여전히 1배 미만, 저희가 PEG 많이 계산해봤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로 PEG를 또 계산해보시면 2023년 실적 기준으로도 PEG가 아마 1배 조금 넘을랑 말랑 할 겁니다. 근데 24년, 25년에 매출과 이익이 80% 성장하는데 PEG 값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PEG는 1배 미만에서는 피터 린치가 사야 되는 거고 1.5배 되면 팔라고 했거든요. 근데 1.5배까지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1.5배가 오기나 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움은 너무 주가가 단기간에 뭐 300% 넘게 올라갔을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PEG 값이 1.5배가 넘더라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PEG 값이 뭐 2.7까지 나왔었고요.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오르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였는데, 그 측면까지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고점 대비 약 47, 8%가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54%. 네, 54%. 그래서 저는 뭐 양극재 뭐 역시나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현재 출하량 기준으로 캐파 기준은 2등인데 2030년 되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움을 제치고 1등 탈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그룹이 약간 보수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네. 2030년까지 시총 100조 말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김지훈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시총 얼마인가 봤더니 24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5배 남았네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진짜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그것도 리튬 가격을 또 얼마를 잡은 건지 아세요? 3만 불 초반을 잡은 거예요. 근데 리튬 가격이 3만 불 초반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수산의 리튬 가격이 지금 25,000불이거든요. 그럼 25,000불 반토막 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냥 전기차만 계속 얘기하는데, 전기차 말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도 리튬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이 약 30에서 40%만 차지한다고 봐도 300조에서 350조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거의 메모리 반도체 육박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지금 앞으로 그 정도 사이즈급으로 커질 만한 시장, 한 150조 가까이 시장 커질 게 지금 로봇이거든요. 로봇도 다 지금 뭐 뒤에 선 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배터리로 가잖아요. 저는 로봇 시장하고 ESS 시장만 합쳐도 리튬은 상당히 부족할 거다.